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이틀째입니다. 오늘 사건반장은 민주화의 거산 고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회고는 앞선 뉴스 현장 그리고 이어질 5시 정치부 회의에서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사건반장에서는 고 김 대통령의 인간적인 풍모와 일화를 중심으로 거대한 산 그림자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멸치가 꾼 고래 꿈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그야말로 큰 산이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 어제 새벽 영면의 길로 떠났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을 이끌 당시부터 대통령 취임하고 또 퇴임 때까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또 지금은 현장에서 김 전 대통령을 취재했던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현재 용인읍 당협위원장과 함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조문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네. 예, 뭐 기자 시절부터 지금 현직 정치인이신데 지금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오랫동안 가까이서 네. 지켜보셨는데 뭐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인간적인 풍모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대가 낳은 정치 거목이고 인간적으로는 뭐 굉장히 소탈한 분이고 또 다정다감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자들 이름 기억하는 건 김영삼 대통령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나서 기자한테 코멘트도 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면모가 있었고 감각의 정치 정말로 탁월했고요. 또 배포가 매우 컸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일화가 있죠. 예, 뭐 방금 뭐 기자들 이름을 다 기억하실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었죠.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런데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모양입니다. 예컨대 과거의 오래된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 기억력 하나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수첩을 보고 계속 이 입력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이고요. 예, 그래도 뭐 김영삼 대통령을 이제 떠올릴 때는 다 이제 아주 소탈한 서민적인 그야말로 소박한 이제 뭐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멸치와 칼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멸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YS 멸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민주 멸치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인들 중에 이 멸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뭐 이 의원님 나오시면 아마 이 의원도 기자실에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김홍종이 거제에서 많이 붙여주신 건데 김홍종의 증언에 의하면 야당 총재 시절에는 1년에 3,000포. 그런데 3당 합당하고 나서 1년에 10,000포를 올려보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 멸치였냐. 80년대 3만 원짜리 최상품 멸치였습니다. 그러면 멸치로만 1년에 1억 혹은 3억을 아들을 위해서 풀었다는 건데 이거 대단한 것이죠. 아마 YS가 정치하면서 검은 돈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점 이것도 아마 김홍종의 역할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그런데 그 멸치로 또 유명했고 사실은 이 멸치로 육수를 낸 게 바로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멸치가 사실은 선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물을 하면 한 번 받고 그만인데 이 멸치 선물은 한 받으면 1년, 2년 먹거든요. 그러니까 멸치를 볼 때마다 YS가 생각나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었고요. 또 하나 칼국수 방금 앵커께서 멸치랑 칼국수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칼국수는 대통령의 개혁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부패 청산.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고 자기가 이제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칼국수를 많이 드셨고요. 또 93년도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공직자 재산 공개였거든요. 근데 그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고 국민들이 조금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평생 공무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자 나부터 이제 앞으로 검은 돈 받지 않고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칼국수를 많이 이제 먹게 되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이동형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의원도 멸치 선물 받아보셨겠죠? 예,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같이 신민당을 했기 때문에 뭐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멸치가 많이 왔고 홍인길 전 총무수석이 직접 들고 오기도 했고 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한테도 멸치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멸치 품질이 매우 좋았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그 잡은 멸치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내줬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2012년 8월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예. 다음 날 인사를 가셨어요. 저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모시고 갔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이상일 기자 참 못됐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제 후보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사를 뭐 독하게 썼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참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라고 대변인을 아주 잘 발탁했다고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 기억이 기사를 납니다. 독하게 썼대 그 말은 뭐 기자에 대한 칭찬이죠. 뭐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예. 자, 그럼 칼국수 뭐 칼국수도 유명한데 혹시 같이 뭐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사실은 이제 칼국수를 같이 드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청와대는 취재를 하는 풀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그런데 청와대 그 출입하시기 전에 네. 그 예전에 보면 그 상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상도동에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아침부터 예, 맞습니다. 뭐 회사가 아니라 상도동으로 출근했잖아요. 저는 뭐 매일 아침 상도동 출근해서 조깅 같이 하고 또 이제 조깅 끝나시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주로 시래기국을 먹습니다. 시래기국이요. 예, 뭐 진짜로 소탈하게 먹는데 또 이 드시는 속도도 좀 빨라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뭐 그날 현안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펴니까 뭐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는 핀잔도 많이 듣고 어쩔 때는 뭐 몇 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보충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랬죠.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제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셨는데 상도동에서 원래 동네 주민들하고 네, 배드민턴을 하셨죠. 네, 조깅도 배드민턴도 많이 하고.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조깅 하실 때 이제 우리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뛰면서 질문을 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총재님 좀 슬슬 뛰세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체력이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은근히 좋아하셔요. 자기보다 체력이 우리들이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뭐 예전에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1993년인가요? 그때 7월달에 왔을 때도 네, 같이 그렇습니다. 또 네. 그 청와대 경내에서 그때 네, 추월하시기까지 했을 겁니다. 예. 네. 참.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셔서도 워싱턴 정상회담 가셔서도 뛰었어요. 예. 예, 저 백악관에서 뛰는 모습 나와. 근데 이제 그 조금 모습은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이 그 전날 조금 만찬장에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숙소에서 못 나왔거든요. 일찍 아침에 약속은 해놓고는. 근데 YS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오라고 빨리 조깅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뛰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중간에 숙소로 돌아갔는데 또 YS 대통령은 내가 더 잘 뛰자 이러면서 또 자랑하셨다는. 그러니까 건강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저분이 사실 조깅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수영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거제 또 출신이어서 그런지. 워낙 뭐 거제 출신이시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걸음마부터 먼저 배웠는지 수영부터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도 그리고 알려져 또 있는데요. 민주산악회를 만들어서 산을 많이 산까지, 타셨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이 좋았죠. 예. 그때 이제 민주산악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화 산악회였죠. 예, 뭐 이제 외곽 조직으로서 굉장히 뭐 응집력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배포가 큰 정치인이라는 게 저희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했죠. 그 내각제 문서가 있었어요. 민자당 합당을 하면서 예. 노태우 전 대통령, YS, JP, 김종필 전 총리에서 세 분이 내각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내각제 합의각서. 그 문서를 중앙일보가 특종 취재를 했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합으로 보였단 말이죠. 예. 그걸 발표도 안 하고 그걸 이면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YS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인데 그걸 되치기하는 거죠.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쪽에서 이걸 음모로 흘렸다. 그래가지고 YS가 이 마산으로 가서 집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비서실장도 보내고 뭐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데 YS가 뭐 만나지도 않고 그 마산에 한 산 오르면서 기자들이 이제 입장을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나 산 잘 타제 뭐 이런 이야기 뭐 즉답은 안 하시면서 그래서 뭐 본인의 이제 아호도 거산이시니까 아주 높은 산이시니까 말이죠.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멸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김홍조 옹의
멸치 어장을 또 직접 운영을 하셨던 바로 그 아버지의 선친의 그 든든한 후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은 돈의 유혹도 좀 물리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좀 깔끔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김홍조옹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YS 대통령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 조부 김동옥공이 워낙 부자였습니다. 워낙 부자였었고 당시에 뭐 그 거제도에 그 교회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 부가 이제 아랫대로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그 이 집안이 소위 말해서 남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도 3대 독자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다 여동생만 있었고 그런 남자가 귀한 집에서 아들이 YS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6세 최연소 나이에 거제도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네에서 쌓은 어떤 그런 공덕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런 덕분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 김홍종이 그 집을 하나 대통령한테 사주면은 또 선거 끝나고 또 하나 사달라고 그러고 또 사주면 또 사달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다 선거자금으로 다 써버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러면서도 남 돈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돈 쓰지 남 돈 쓰지 말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은 안 받았던 거고 대통령 돼서도 최초 아닙니까? 대통령 돼서도 그 앞으로 나부터도 절대 이상한 돈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선언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영향이 상당했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 거제도에 좀 물난리가 나서 그 대통령이 직접 좀 동네 구호 활동 좀 해달라고 했을 때도 김홍종이 그러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할 정도도 굉장히 좀 곧는 분이셨죠. 정말 그 김홍종이 그 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단 한 차례도 청와대를 찾지 않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홍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영삼이는 정치인이니까 정치 잘하면 되고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서 어장일 돌보면서 평생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김영삼 그 대통령께서 그래도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꼭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역시, 예. 굉장한 효자였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이거 따내느라고 제가 30년 걸렸습니다. 큰절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이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당무 거부하고 내려갈 때도 아버지 집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를 굉장히 좀 다른 부자랑 다르게 원래 경상도 사람은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뭐 시쳇 말로 문어 집안하고 멸치 집안이 있는데 문어는 뼈가 없지만 멸치는 이제 뼈대가 좀 있다. 이제 뭐 그런 예. 것일까요? 지금 두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하면은 그 당시 마산 칩거할 때는 뭐 그 한 호텔에서 묵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뭐 한 푼도 안 받는 건 맞는데 그 전까지는 또 정치 자금을 안 받을 수는 없었고 본인이 나는 다만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 자금 받아서 다 쓰고 뭐 축제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받아서 내가 이제 축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다 뭐 정치 목적으로 다 썼다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요. 자, 이제 또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손명순 여사 그때 회혼례였죠. 결혼 60주년. 그때도 보니까 직접 뭐 그 읽으시면서 손명순 여사 제 뭐 일생에 잘한 거 딱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 여사와 결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말이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2010년, 2011년 그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하면서 매년 우리 정치부 기자들하고 세배도 하고 그랬는데 2010년에 그 눈이 왔을 때 두 분이 찍은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벽에 걸려 있어서.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저거 얼마 전에 언제 찍은 거냐고 여쭤봤더니 아 이거 얼마 전에 찍은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이고 이 모습 이대로 잘 간직하십시오 했는데 그 통상 이렇게 부릅니다. 맹수나 예. 우리 맹순이 뭐 이러면서 왜 그렇죠? 명순 그만- 여사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이 경상도식 아, 발음이 사투리. 네, 그래서 아주 뭐 그 부인에 대한 애정.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손명순 여사가 좀 많이 편찮으셨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좀 건강이 좋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손명순 여사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손 여사께서 대학교 3학년 시절에 그러니까 이화여대였죠. 대학 3학년 시절에 결혼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 다 대학 시절에 학생 부부였던 거네요. 예, 그런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쨌든 YS가 정치계에 뛰어들었고 난 후였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위독이라는 전문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빨리 결혼시키려고 장남이었으니까. 손이 귀한 집안 장남이었으니까.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고무신 공장 딸이었던 이 손명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고를 위독이라고 가짜 정보로 두 사람을 맞선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선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두 거죠. 분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신 오누이 같이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 지금 봐도 되게 싱그럽고 순수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자인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셨던 남편을 떠나서 나를 사랑해줬던 남편, 나라와의 결혼을 정말 세계의 제일 큰 운으로 생각했던 남편이 있었다는 게 너무 참 부럽고요. 당시에 이화여대는 결혼을 하면 못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몰래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전 대통령, 손명순 여사 사이에 2남 3녀를 두셨는데 우리가 김현철 씨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첫째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몰라요. 김은철 씨지요. 네. 저도 뭐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아버지가 뭐 갖은 고초를 또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이 뭐 고비가 많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또 뭐 생각을 하셨겠죠. 저는 이제 뭐 직접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 근데 보면은 소문으로만 좀 알고 있어요. 1982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 전 대통령이 그 전두환 신군부 그 정권에 의해서 가택 연금돼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은철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뭐 가택 연금 중이지만 결혼식장은 가라 했는데 그때도 그걸 또 거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YS는 어떤 그 당시는 뭐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뭐 아주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사로운 뭐 아들의 결혼식에 내가 가서 뭐 어떤 아버지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가 표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맥락에서 뭐 아마 안 가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더욱 부각이 돼서 이 YS의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더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된 것 같아요. 뭐 민주화 의지 말씀하셨지만 이제 YS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도무문 그리고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그게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다 이게 그 뭐 본인 김영삼 대통령이 태어나신 데가 거제도 외포리 대게 마을이니까 큰 닭 마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작은 박물관도 있고, 저는 거기까지는 연결은 못했지만, 그 표현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런 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뭐 진짜로 이분이 뭐 모든 걸 다 바르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도무문 뭐 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경우 갈 때에는 거칠 것이 없어라. 그런 행보를 했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본인이 민자당 대표인데요. 그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나 지금 명찰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찰을 안 달았어요. 왜요? 김영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명찰을 왜 다느냐? 그러니까 좀 남다른 분이죠.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민정부를 어떻게 보면 하시면서 군사 정권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뭐 하나회 숙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위주의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농담 같은 걸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는 뭐 아예 농담, 유머집이 책으로도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 끝났다는 것을 YS가 문민정부를 열면서 알린 거죠. 알린 거고 93년에 취임하면서 그 사정 작업을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정 작업에 국민 모두가 찬성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93년 초에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위가 서태지였고 1위가 김영삼이었습니다. 국민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만큼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인기를 바탕으로 개혁 작업을 아주 실행해 나갔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YS는 못 말려라는 유머집도 나왔었고요. 네. 그때부터 정말 대통령을 정말 직설적으로 희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글쎄요, 뭐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이제 대통령 희화했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데 자, 뭐 그런 거 있죠. 김영삼 대통령하고 손명순 여사가 뭐 데이트를 할 때 뭐 돈가스 집에 들어갔는데 음악이
뭐 나올 때 이게 무슨 고기냐라고 했을 때 뭐 대답이 상당히 또 재밌던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 유머집에서 나온 겁니다. 유머집에서 나온 네. 겁니까? 돼지고기다. 뭐 네, 했던 그때 게. 뭐 채불암 시리즈랑 같이 이제 유명했던 게 YS 시리즈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재밌는 거면 다 YS랑 대입해서 했었던 거죠. 또 너무 그 YS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서 다들 그걸로 국민들이 좀 그 오목한 시절에 그걸로 또 재미를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자, 뭐 이제 기자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으로 다시 바뀌시면서 자, 지금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면의 길로 들어서셨는데 좀 의미를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YS가 정치를 하면서 그 시대의 소명을 나름대로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공과 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공과 가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또 각자 생각이 다를 터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좀 좋은 점만 개인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 그분을 기자로서는 굉장히 비판을 했던 때도 많았고 뭐 지금 그 기사들도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 아 그래도 이때는 비판 받을 만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분이 남긴 업적, 좋은 업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 또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 이런 것들을 뭐 저는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개혁 이제 그런 측면이겠죠. 그 실명제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일본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전격적으로 은행 문 닫은 다음에 하고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았으면요. 이 군부가 우리 정치에 계속 입김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굉장히 앞당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상일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